오늘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여러 가지 해전 중에서 백전백승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울돌목 명량대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울돌목 명량대첩의 그 지도인데요, 여기 보면 이게 진도라는 섬이 있고 여기에 해남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꼭 거의 붙다시피 한 건데, 하나의 운하같이 여기가 트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밀물 썰물 때 이리로 엄청난 물이 빠지면서 물살이 셌을 거라고 보고, 지금은 어떻게 된, 지금은 다리가 놓였겠죠. 아무튼 이 울돌목 명량대첩은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대첩 중에 하나이고 유명합니다. 그럼 확대 한번 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정말 요 거리는 얼마 안 되고 정말 아주 요새입니다. 진짜 완전히 운하같이 생겼죠. 이런 것을 그 이순신 장군은 활용해서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이런 놀라운 전법이 있습니다. 그 전법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뭐야, 아이 참, 정말. 여기 보면 1597년 9월 16일 난 12시 40분에 이 장면이, 전쟁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12시에 썰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이 울돌목 대전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97년 9월 16일 계산해 보면 오늘로부터 428년 전 9월입니다. 9월이잖아요. 9월인데 오늘이 2025년 8월이니까 한 달 정도 후에면은 428년 전 9월 바로 그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명량대첩, 울돌목 대첩은 이순신 장군이 그때 당시 백전백승을 하면서 그 정치적으로 반대파들의 모함에 몰려서 감옥을 갔다 온 뒤가 아니고 감옥에 있는데 그 해군이 막 다 해산되고 배가 일본군의 전쟁에서 다 파손되고 해서 해군이 거의 씨가 마르다시피 했을 그때에 이순신 장군 다시 감옥에서 누명을 벗고 풀립니다. 풀려가지고 그 임금 앞에 가서 불려갔을 때, 당신이 지금 이렇게 해군이 완전히 전멸됐는데 가서 해군을 다시 창설할 수 있겠소? 하고 물으니까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의 말, 그 배가 다 부서지고 12척만 척의 배만 남은 그날 말입니다. 그날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상감마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러니 수백 척 되는 배가 다 전멸당하고 12척의 배가 남아 있는 것도 이순신 장군은 임금 앞에서 그것이 나의 무기로 쓰여질 수 있다고 상하
상감인 임금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를 고하고 내려와서 대장선을 한 척 건조해서 합계 13척의 배로 울돌목에서 대첩을 치릅니다.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여기 이 울돌목 여기를 활용해서 일본군을 유인해가지고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금방 봤다시피 난 12시를 기해서 12시에 이제 물이 빠지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군이 막 밀려오게 하고 한국군은 12척에 나가서 여기 가서 이제 일자진을 펴니다. 일자진을 펴고 쫙 이렇게 흩어져 있을 때에 일본군들이 지나가지고 300척이 넘으니까 일본 배는 그 13척의 배를 쳐부시려고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상대는 그 300척이 넘는 일본군 배였고 우리나라 배는 13척, 그렇게 13대 300 그런 전투선을 가지고 그 전쟁을 벌이는 이 장면은 다윗과 골리앗 그 싸움과 같고, 아마도 이순신 장군은 그때 어디선가 성경도 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낙 그 문무를 겸한 분이라 그분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에 나오는 구절을 말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살려고 자기 몸만 살이면 모두가 함께 죽게 되고,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면 이기고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부하들에게 전합니다. 13척 대 300척 절대 불가능하지만 그 이순신 장군은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전법이야말로 전 세계적인 그 유명한 전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오히려 융자받은 빚만 지금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의 심정과 뭐 저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날을 제가 연구하는 거를 성공하는 이 날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준비했고 또 연구했고, 또 그것이 성공 안 될 때, 머리가 생각이 잘 안 돌아갈 때는 저희 어머님께 기도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머님이 95세까지 그렇게 오래 산 것도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돈 얼마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돈만 가지고 개선하는 현대 사람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때 돈 얼마를 가지고 따졌겠어요? 저도 돈 얼마를 가지고 이 발명 특허를 내는데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돈 얼마라는 그런 것은 이 성공과 전투에서 승리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하고는 정말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수십 차례 그 천사를 통해서 어머님의 기도를 할 때마다 제 머리가 열려서 하나님이 제 머리를 열어주셨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생각이 안 나면 얼른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그러면 엄마 기도가 필요해요 하면 어머니는 밤잠 안 자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그동안 해 오셨고, 그러면 저는 또 그 기도에 의해서 다시 생각이 촥 나고, 이렇게 한 그런 역사가 지금 얼마 전에 제 발뒤꿈치로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지금은 이제 발명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제는 엄마가 기도한 게 이루어졌으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제품을 만들어 팔 테니까 그 어머니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다는 그 기쁨과, 또 이제 내가 성공한 것을 보고, 그래, 너의 물건이 정말 이 세상에 팔리는 날 나는 춤을 추며 너의 자랑을 할 거야 하며 어머니도 가슴에 꿈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더 이상 하늘에서 내려오다가 끊어지는 그날, 더 이상은 더 좋은 방법에 오다가 내려오지를 않았습니다. 바로 끊어지는 그날 어머니는 요양원에서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부러졌고, 그리고 그 일로 다시 요양병원에서 계실 때에 그 며칠간 계시는 동안에도 항상 내가 가면 물건 하나 만들어 팔았나를 언어가 잘 안 되는 와중에도 그 말을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그 물건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하늘에서 어머니의 기도로 나에게 내려오다가 끊어지는 그날부터 더 이상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그날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어머니는 다 그런 건가? 자식에게 그릇만 대고 영광은 보지 말아야만 하는가? 저는 울분을 참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치우침이 나를 정신적으로 혼란하게 해서 제 머리를 막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요즘은 바꾸고 있습니다. 어머니 생각만 하면 제가 가슴이 매우 터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머니 생각만 나면 얼른 다른 생각을 바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간 제가 크게 몸이 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오늘 이 나오는 이순신 장군의 이 얘기는 그 1597년 9월 16일 낮 12시 40분에 지금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까? 이순신 장군 편에 보면 제96회에 울돌목 그 전쟁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그 힘들 때마다 항상 이순신 장군 편에 그 지나간 옛날 연속극을 계속 되돌려 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힘이 생기고 절망이 저에게서는 멀어져 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여기에 몰두했다 하는 것은 얼마나 그동안 많은 좌절과 절망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이순신 장군의 전투하는 내용을 보고 저는 항상 새로운 힘이 불끈 솟아나고 있습니다. 자, 96회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돌목 울돌목 요 구간, 노란 선인데 요 구간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지금에 보는 영상, 이 쇠줄이 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바다 속으로 쇠줄을 이렇게 바닥에 깔아놨다가 여기서 그 영차 하면서 그 마을 지역 주민과 육군들이
수레바퀴를 돌려서 이 줄이 위로 떠오르게 해서 일본 배들이 여기에 걸리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순신 장군은 13척의 배대 300척 이상의 배를 상대하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 보면 그 후반에 후반이 아니라 이 부녀자들이 이렇게 두 때로 나누어 가지고 이 줄을 이렇게 감았다가 풀었다가 하는 강강술래를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면 감기겠죠. 이렇게 하는 강강술래를 하는데, 이 부녀자들이 강강술래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고, 이순신 장군이 몇 년 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꼭 제가 몇십 년 전부터 이걸 준비한 것과 같이 이것을 계획하고 또 치밀하게 전쟁 끝나는 시간까지 다 계획된 설계대로 이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줄을 감으라는 표시할 때는 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이렇게 줄을 감아라. 그리고 줄을 풀어라 할 때는 반대로 돌아서 줄을 풀면서 강강술래를 해라 하는 이런 벌써 작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줄을 감으면 쇠줄이 위로 떠서 일본군이 와서 걸리고, 줄을 풀면은 쇠줄이 바다로 가라앉을 때, 그때 일본군이 도망가려고 할 그때에 우리의 13척의 배가 나가서 육박전으로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전멸을 시킵니다. 그 강강술래하는 이것이 모든 신호가 됩니다. 일본군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아무리 봐도 강강술래를 왜 하는지, 왜 저짓을 하는지 배에서 보고 웃기만 하고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제가 11번째 지금 특허 신청을 했고, 다시 이제 특허 신청을 하는데 12번째 특허 신청하는데, 앞으로 이제 제 물건이 특허가 나면, 특허는 앞으로는 분명히 나도록 내가 이제 특허가 그동안에 안 나는 원인을 알았거든. 특허가 나도록 이제 해서 오면 특허 준비를 하기 때문에 거의 특허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특허가 나면 1년 반만 되면 다 내용이 공개가 돼요. 하지만 제 특허 난 내용 보고 그 어떤 사람도 제가 만드는 물건을 못 만듭니다. 그런 비밀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이것이 다 설계가 이미 되어 있어요. 시종일관. 시종일관. 그래서 저도 몇십 년 전부터 이걸 계속 설계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내가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특허는 특허대로 나고, 이제 이런 것을 그동안에 정말 제가 머리가 있는 대로 다 짜내서 하늘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물건을 지금 완전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강술래라든지 이제 조금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이순신 장군의 미리 짜여진 설계대로 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쇠줄이 감기잖아요. 감기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을 주민들, 지역민들 나와서 최선을 다해서 이 수레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 수레를 돌리면 밧줄이 위로 이제 뜨잖아요. 평평해지니까. 그래서 일본군이 배가 거의 걸리고, 수레를 풀면은 밧줄이 가라앉으면서 한국 배가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 이순신 장군이 치밀하게 전쟁의 시작부터 중간부터 끝날 때까지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예정해 놓고 그 설계대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도 설계가 없으면 집을 못 짓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전쟁을 할 때 설계가 미리 다 있었어요. 설계가. 그래서 저도 이 물건 만들 때 설계가 지금 수백 개가 됩니다.
설계했다 부시고 실험해보고 설계했다 부시고 이렇게 예정과 설계와 전체 계획 전반적인 전체적인 계획은 그 치밀하게 세우려 그러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머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그 이순신 장군 편을 계속 보면서 연구하고 또 용기를 잃지 않고 하는 이유가 이순신 장군이 여기서 백전백승을 했다고 하면 나도 백전백승을 할 수 있다. 어찌 고통이 없을 수 있을 소냐. 이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막 최선을 다해서 쇠줄을 감아서 쇠줄을 위로 뜨게 하는 그런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쇠줄이 이제 이 강 바닥에 그 바닥에다가 저분들이 막 감는 바람 위로 떠면서 일본 배가 이제 첫 번째 온 배가 여기서 탁 걸리는 장면입니다. 그 일본군들은 여기에 쇠줄을 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모든 것은 비밀리에 남이 알지 못하는 그런 전법으로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전쟁을 진행해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물건이 전 세계에서 처음 나오기 때문에 비밀을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허가 만약에 그 한 달, 1년 반 만에 발표가 되어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면 나는 뭐 완전히 닭쪽 뜬개울 쳐다보기잖아요. 그래서 특허를 보고 그들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제 특허를 분석을 하면 전문가들은 찾아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 없어도 제가 만든 특허낸 그 제품은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제만 할 수 있도록 그 속에 수없이 많은 비밀을 묻어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전법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전법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자, 그럼 다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뭐인고 하니까 그 쇠줄이 걸려 있으니까 그 일본 배들은 쇠줄이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 가다가 앞에 배가 하나 걸리고 뒤에는 물살이 세가지고 막 내려치지. 총알같이 막 내려가는데 앞에 배가 탁 걸려있지. 뒤에 있는 배도 막 가다 턱턱턱턱턱턱 하고 막 우리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연쇄 추돌하는 식으로 이 배가 전부 앞에 걸린 앞에 줄에 걸린 앞줄 배에 와서 턱턱턱턱 하면서 연쇄 충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에 의해서 그 갑판 위에 있던 일본군들, 그 일본 소총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생각도 안 하다가 턱 걸리면서 배가 휘청하면서 다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휘청하고 옆으로 누우니까 쓰러지죠. 자, 이런 전법이 이미 이순신 장군의 머리 설계 속에 다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앞줄에 이렇게 많은 배들이 와서 이 쇠줄을 이 사람들이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쇠줄 천안한 데에 걸리니까 뒤에서 막 척턱턱턱턱 꼭 투망 천안한 데 와서 곡기 걸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00척이 넘는 배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막 걸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이순신 장군의 배가 일자진을 해가지고 13척의 배가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여기 와서 걸렸을 때에 일본군은 소총 가지고 하니까 소총의 거리는 불과 100m에서 아무리 길어봐도 200m 이상 안 나갑니다. 이순신 장군이 만든 화포는 400m를 포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포 거리가 400m에 가가지고 떨어지는 것을 이순신 장군은 수년 동안 훈련을 하고
정확하게 그가 한포가 그 가서 적선의 배를 떨어뜨리는 훈련을 수년 동안 했던 거죠. 예. 훈련이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저도 설계해가지고 부시고 설계해가지고 부시고 수십 년 동안 했던 거니까 예. 그 설계가 수백 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전법과 제가 일한 내용은 결부시키지 않을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일본군들은 여기 와가지고 투망에 고기 걸리듯이 와서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그럼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볼까요? 이 걸려가지고 막 배들이 턱턱턱턱턱 자동차 그 고속도로에서 꽝꽝꽝꽝 하면 뭐 13대의 배가 충돌했느니 뭐 자동차가 충돌했 연쇄 충돌이니 뭐 할 때 꽝꽝꽝꽝 뒤에서 못 보기 때문에 그 광경이 얼마나 고소하고 우습겠어요. 이 강강술래하던 이 부녀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 그 장면을 보고 막 이순신 장군의 그 설계에 놀랍다, 너무 통쾌하다 하면서 이 강강술래하다가 모여가지고 그 장면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웃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런 기막힌 사연이 울돌목 명량대첩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 이순신 장군의 그 전쟁 중에서 명량대첩, 울돌목 대첩은 전 세계적인 대첩입니다. 자, 이럴 때 쇠관계 이 물레를 돌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지시하는 조교가 있어요. 그 장군은 막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버텨라, 조금만 더 버텨라. 왜냐하면 그 300척이나 되는 배가 그와 다 걸리니까 이 얼마나 무겁겠느냐고요. 힘들겠느냐고. 이 사람들은 젖먹은 힘을 다 합쳐서 이제 이 쇠줄 관계를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예. 이거는 금방 봤던 거고, 그 다음.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군들이 이건 너무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밑에 무슨 옥노라, 우리 산에서 삼치선 잡을 때 홀탕가리, 뭐라 그러나, 이렇게 옥노라 그러는데 그 뭐라 그러지? 덫이 밑에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는 왜 이렇게 배가 다 걸리느냐 하고 일본 장교들이 사병들을 물에 뜨밀어 넣어버립니다. 밑에 가서 확인해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 배가 걸리는가 해서 일본군들이 물에 막 뛰어듭니다. 뛰어들어가지고 이 무슨 원인인지 이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장면이죠. 이 찾고 난 뒤에 어떻게 된다 하는 것까지 이순신 장군은 미리 설계가 다 됐어요. 이 전쟁을 설계를 다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럼 다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일본군들이 밑에 이제 그 쇠줄을 걸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얘들 작전에 걸렸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병대에 내려가가지고 확인을 해본 결과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굵은 쇠밧줄을 그들이 뭐 칼 가지고 그걸 자르겠어요? 못하고 이제 다시 선박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장한 일본 장교들한테 알렸습니다. 밑에 이게 걸려 있습니다 하고 일본군이 이제 우리 배가 이제 여기에 걸렸구나 한 거 눈치를 챘습니다. 이때 이순신 장군은 일자진을 편 그런 13척의 배를 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포격하라. 그때 그 시기를 지나면 일본이 또 준비를 하거든요. 준비를 못하게,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법이 다 세워진 거죠.
그래서 그때 이 배들이 쇠 줄에 걸렸다 하는 사실을 안과 동시에 막 뭐 정신 차려되었이 막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400m 거리, 일본 소총은 암만 쏴도 100m, 200m 밖에 안 갔기 때문에 한국군인은 한 명도 안 죽습니다. 근데 한국군인은 400m 바깥에서 그 투망식으로 딴뜩 투망에 고기 모이듯이 모이는 거다 대고 막 쏴대니 이게 백전백승은 안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놀라운 전법입니다. 이 전쟁이란 거는 승리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전쟁은 안 해봤지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만들면서 저는 산업전쟁을 하고 있고 이순신 장군은 전투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전법을 가지고 승리했을 때 저는 산업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순신 장군이 그 받았던 희열, 그것을 저는 산업전쟁에서 그 희열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포격을 막 정신없이 퍼붓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400m 바깥에 있는 한국군인을 단 한 명도 그 많은 조총을 가지고 쏴도 죽일 수가 없어. 거리가 아무리 길어도 200m 이상 안 나가니까 한국에 있는 한포는 400m 바깥에서 그냥 팡 맘대로 그냥 막 주물르는 거죠. 이런 기막힌 이순신 장군의 그 소꿉놀이 같은 그런 일이 그 울돌목 명량대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그 사진인가? 이거 말고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한포를 막 이제 퍼붓고 그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제 육박전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다 쳐부십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13척의 배와 300척 이상의 배 전쟁에서 이순신 장군이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승리의 칼을 쫙 빼듭니다. 자,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그러면 다음 사진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도 정말 너무너무 기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그 자체는 그 기쁨이란 정말 이루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순신 장군의 그 울돌목 전쟁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면서 저도 이순신 장군이 그 승리에서 맛보던 그 희열, 그것을 저도 지금 산업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로, 천사의 지시로 만들어진 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